네, 2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 시즌 인덱스입니다. 알트 시즌 인덱스가 67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84까지 올라갔다가 이번에 55까지 2월 4일에 55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67로 회복이 됐는데 최근 90일 동안 상위 50개 코인들 가운데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75% 이상이 더 좋았을 때 이게 이제 알트 시즌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84 정도까지 훅 한번 올라가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훅 한번 빠졌다가 55 찍고 지금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67 알트 시즌의 어떤 언저리에서 지금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한번 정말 의미 있게 빵 하고 한번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23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지금 중요 지지선 2150달러를 유지해 주고 있는데 이 지지라인을 잘 유지해 주면서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 2분기에 3000달러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쿤 하드 포크 지금 테스트넷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7일에 마지막 3차 테스트넷 업그레이드, 홀스카이 테스트넷에서의 업그레이드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이더리움 개발팀 전체 회의를 통해서 메인넷 업그레이드,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 일정을 지금 공개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2월 안에 단행될 수 있을 것인가? 2월이나 3월 정도에 단행되면 땡큐. 근데 만약에 또 지연되더라도 그렇게 길게끔 시간을 끌진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요번 주 지나면은 개발팀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쿤 하드포크 이슈가 하나 있고 레이어2 수수료 절감과 보안성 강화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규모 업그레이드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되면 이더리움 시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슈가 또 있죠. 이더리움 현물 ETF 빠르면 5월 23일 승인 가능성 이런 기대감도 지금 깔려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에 알트 시즌으로 접어들었을 때 알트 순환매 가장 먼저 이더리움이 크게 움직여줄 가능성 그 기대감 이런 것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재료들 긍정적인 재료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도 이를테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더리움 ETF 현물 선물 다 포함해서 전 세계 27개의 상품이 지금 상장돼 있다고 합니다. 운용 자산 총액을 합치니까 57억 달러. 그런데 전체 이더리움 ETF 가운데 81%가 유럽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탑10 이더리움 ETF의 운용 액수가 55억 달러.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운용 자산이 67억 6천만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이더리움 ETF의 운용 총액, 자산 총액이 57억 달러인데 그레이스케일, 이 단일 기업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 운용 자산이 67억 6천만 달러. 과연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이 이더리움 현물 ETF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더리움 ETF 상품 다 합쳐도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쯤에 빠르면 5월 23일에 미국에서 진짜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 거의 이제 이더리움 ETF 시장도 그냥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는 거고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미국이 압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월가에서 대박을 치면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진짜 미친 척 지금 달려들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전반의 키를 미국 시장이 지금 주도를 하게 됐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승인이 되면 와 이건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판이 세팅이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역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판때기를 봤을 때 미국 주도 중심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이슈만 헛짓만 안 하면 굉장히 약간 뭐랄까
미국 자체가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글로벌 주도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제 이슈 가지고 자꾸 뻘짓을 하니까 뭔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시장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역시나 간단치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전 세계 ETF 상품 상황과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만 비교를 해도 이렇게 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 며칠 가장 주목받고 있는 알트코인 하나 꼽자라면 체인링크죠. 지난해 하반기 때 의미 있는 반등, 급등 양상을 보여줬다가 한 석 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조금 뚫기 어려워 보였던 15달러 지지라인을,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지금 지지라인으로 전환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19.54달러까지 뚫어낼 경우에는 21.79달러 가능성이 있는 거고, 17.32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다시 15.8달러 가능성, 그러니까 25달러 기준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고, 하단 라인을 15달러, 상단이 18달러, 그래서 상단 18달러만 잘 지금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적인 의미 있는 반등 랠리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튜 아일랜드가 체인링크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체인링크 주간 차트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가 의미 있게 훅 하고 휴지 위클리 클로즈라고 지금 표현했거든요. 휴지, 의미 있게 지금 확 하고 올라서서 이 저항을 뚫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주간 종가가 16.5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요 라인 위에서만 주간 종가가 앞으로 좀 자리를 해준다라면 다음 목표는 어디다? 28달러까지 몇 주를 걸치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인투 더 블록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2월 2일 기준으로 2022년 8월 이후 체인링크가 가장 큰 폭의 거래량 증가를 확인했다. 7,224만 체인링크가 거래가 됐고, 이게 돈으로 따지면 13억 3천만 달러 규모다. 지금 큰 손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인링크 고래들이 이번에 좀 작정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단계에서 약간 신규 진입하시는 거는 약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조금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중간중간 익절하시는 분들, 또 중간중간 추가 매수하시는 경우에 이런 상황들 좀 체크를 하셔서 타이밍을 잘 설정을 하시면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그냥 바로 들어가시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냥 반등 무조건 한다는 거 아니고 이런 상황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딱 이 체인링크가 이 포모 심리를 딱 일으키기에 되게 적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드립니다. ICP 인터넷 컴퓨터 프로토콜도 지금 약간 이번 주에 관심 가질 법한 종목이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선정을 했어요. 14달러 돌파 마감에 성공을 하게 되면 16.3달러 가능성이 있고, 11.6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9.36달러 가능성이 있다. 지금 12달러, 13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ICP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이번 강세장 전반을 통해서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ICP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이렇게 큰 편은 아닌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 리서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요즘에 갖고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렌더 토큰, 렌더 같은 경우에는 AI 이슈랑 지금 맞물리면서 굉장히 시장의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인데, 지금 5달러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면 5.28달러, 그러니까 전고 돌파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성공할 경우에는 6.6달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4.26달러 깨질 경우에는 다시 4달러 밑으로 급락할 가능성. 이거 사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 때 막 이랬었는데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긴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전고 돌파,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게 렌더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ICP와 비슷하게 요번 강세장 전반을 통틀어서 계속 주목을 받을 거예요. 렌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AI 관련 프로젝트들 분류할 때 렌더가
이 상징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렌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거나 할 때 한번 좀 눈여겨 바라보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번 주 정도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강세장 전반을 놓고 봤을 때 한 번 정도 크게 빠져주는 상황이 왔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그 정도 프로젝트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랜도시 토카모토라는 분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들 가운데 가장 강세를 보이는 차트 뭐다? 렌더 토큰 차트가 그렇다. 그래서 반감기를 지금 표시해 놨는데 반감기 전에 한번 의미 있게 $10 이상으로 내달릴 가능성에 대해서 주간 차트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 보면 되게 예쁘죠. 일단 지지 라인 잘 확보해 주고 있고 기존의 저항 라인을 잘 뚫어냈고 전고 돌파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렌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 요즘에 수위가 참 해외에서는 참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해서 대응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1.45달러 주변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습니다. 1.65달러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2달러 그리고 나서 2.64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1.34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다시 1.04달러까지 급락 가능성. 이 코인텔레그래프 분석 내용인데 수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제가 연말에 이제 올해 1년 동안 주목해서 바라볼 법한 그럴 가치가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로 수위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도 괜찮고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수위의 지금 총 예치금 TVL이 런칭 9개월 만에 5억 달러를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하반기 5개월 동안 15배가 성장을 했고 1월에만 2배 이상 증가. 그래서 주간 디파이 거래량도 일주 동안 70% 이상 증가를 하면서 7억 7천만 달러를 뚫어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조금 버거코인 이렇게 불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글로벌 프로젝트여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약간 국내 미디어에서 가끔 수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끄덕끄덕 몰아가는 느낌 때문에 제가 끄덕끄덕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해외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크고 이렇게 TVL처럼 의미 있는 지표가 되게 이거 런칭 9개월 만에 5억 달러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더멘털이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특히 이제 수위 기반 민코인들 뭐 에어드랍 이런 이슈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리플 우리의 XRP 이제 답답하죠. 보고 있으면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차피 리플 뭐 1달러 2달러 때 매도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서 편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놈의 소송 리스크 때문에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XRP 8시간 차트예요. 월드 오브 차트가 얘기하는 건데 하락세기 패턴이 지금 막바지 단계다. 그래서 상단 저항 뚫고 단기적으로 0.75달러 그리고 0.8달러 정도까지 강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XRP 맥시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 일반적인 차트 분석을 하는 월드 오브 차트가 이렇게 좀 분석을 했다라는 게 그나마 조금 객관성을 담보하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크 디펜더 이게 3개월 차트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3개월짜리인 건데 지금 2018년 이후부터 거대한 삼각형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꼭대기 지점이잖아요. 한 개, 두 개, 많으면 세 개 정도까지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 이제 뭐가 방향이 나오겠죠. 아래도 위든. 그래서 1, 2, 3 요거 하나 그 이후에 4, 5, 6 요건데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 왜냐면 4, 5, 6 4월에 1심 정식 재판 4월 23일에 이제 개시가 되고 빠르면 6월 안에 배심원 판결 결과까지 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약식재판 수준 내지는 그것보다 더 의미 있게 나와준다라면 여기서 이제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5달러, 10달러 정도까지는 그냥 몇 달에 걸쳐서 쭉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 그게 아니고 조금 반전의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또 한번 꼬라박겠죠. 또 한번 꼬라박을 건데 한번 소송 결과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거라
뭐라고 단어는 못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사법부가 바라보고 있는 SEC의 스탠스를 굉장히 아주 안 좋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송만 가면 SEC가 욕바가지를 얻어먹는 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단 약식재판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약식재판 수준 정도로만 1심 정식재판 결과로 이어진다라면 완전 땡큐. 그러면 이 삼각형이 최종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완성이 될 가능성, 이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 삿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도 있으니까 너무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보면 어질어질한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흐름이 괜찮고 좀 넓게 3개월 차트로 봐도 의미 있는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볼륨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차트 자체가 워낙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기대 포인트도 있으니까 너무 힘 빠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조금 다들 조금 멀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XRP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바라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점도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소송인 건데, 4월 23일 1심 재판 개시 이후에 이제 2분기에 배심원 판결 진행하겠다라는 거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소송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서적인 기대감이 지금 커뮤니티 전반에는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SEC와 리플의 어떤 논의 내용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막 되게 사이좋게 으쌰으쌰하면서 전격적인 합의를 할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1심 최종 판결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는 상황이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공약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고, 최소한 바이든 행정부보단 다 개선된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일련의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도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또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들죠. 리플랩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덕트 개발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비교적 우리가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을 포괄하는 이 송금 라이선스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미국 지역 내부에서 디파이 혁신을 이제 본격화할 거란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 미국에서 본사를 해외로,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데로, 두바이나 이런 곳으로 본사를 옮길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IPO까지 생각을 하면 미국 기업으로 남아있는 게 맞죠. 예, 그게 맞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리플랩스가 미국 기업으로서 소송 잘 마무리하고 미국에서 IPO까지 하고 이렇게 딱 정착을 하는 게 제일 땡큐인데, 어쨌든 미국 지역 내 여러 주들을 포괄하는 이 송금 라이선스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 되게 긍정적으로 조금 들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플랫폼에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갖추고 있고 기능까지 갖추고 있고, 동시에 거의 공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한 게 사실 이게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고 이미 시장에 입증이 끝난 프로젝트, 이게 흔하진 않아가지고 리플랩스가 가지고 있는 리플, XRP 레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경쟁력, 그런 상징성 때문에 SEC의 첫 번째 타깃이 됐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소송만 잘 끝나면은 미국에서 이제 최초의 규제 명확성을 갖게 된 프로젝트가 이제 리플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좀 바라보시면 긍정적으로 멘탈 케어 하시면서 투자 스탠스 견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